네, 이제 두 번째 강의입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ABA를 통해서 문제 행동에 대해 분석적 시각을 갖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문제 행동을 마주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막막하기도 하고, 좌절스럽기도 하고, 왜 그러나 몰라서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이러한 감정을 저희가 마주했을 때 잘 조절하려는 노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러한 감정에 압도되게 되면 혹은 그 내가 지나치게 그 감정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내 양육이 올바르게 가기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자녀에게 화풀이를 하든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지나치게 예민해진다든지 이러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고 잘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행동에 대해서 느끼는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1번은요. 바로 문제 행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문제 행동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이해하면 쟤가 나를 괴롭히려고 하나, 쟤는 더 이상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이러한 어떤 생각들로 인해서 내가 무기력하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처벌적인 태도들을 취하기가 쉬운데 내가 문제 행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하며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분석하게 되면 보다 올바르게 문제 행동에 대해서 잘 양육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 행동을 이해하는 데 좋은 ABA 전략은 바로 ABC 분석입니다. ABC의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ABC의 A는요, 안티스텐트의 A입니다. 즉, 선행사건인데요. 선행사건은 뭐냐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 자녀의 행동 전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 선행에서 있었다라는 점에서 선행사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B는요, 비헤비얼의 B입니다. 즉, 아이가 보이는 행동.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다닌다. 뭐, 엄마나 아빠를 공격한다. 손바닥으로 공격한다. 아니면 뭐 손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여기에 포함되게 되겠지요. C는요, 컨시퀀스의 C입니다. 즉, 결과입니다. 행동 다음에 이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행동 다음에 엄마나 아빠는 무슨 말을 했나? 행동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일이 흘러갔나?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엄마가 뭐 앉으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다. 혹은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였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결과에 포함되게 되겠지요. 이 A, B, C를 분석한다라는 건, 즉, 행동 전에는 어떤 선행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나, 선행사건, 행동 다음에는 어떤 결과들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과정은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귀찮습니다. 귀찮지만 이거는 이제 보물을 찾는 과정인데요. 어떤 점에서 이 ABC 분석이 보물을 찾는 과정인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ABC 분석은 즉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아이가 보이는 문제 행동에도 그 이유가 있다라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건지, 어떤 욕구나 관심사 때문에 그러는 건지, 어떤 감정 때문에 그러는 건지, 혹은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길래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길래 그런 행동들이 발생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ABC 분석은 보물찾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보물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냐면, 먼저 첫 번째는 문제 행동 속에 숨은 자녀의 욕구와 감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이는 왜 밥을 먹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돌아다녔을까요? 아이가 왜 그런지 사실 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 행동을 잘 분석을 해봤더니 간식을 이전에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 식욕이 없었을 수도 있고
엄마가 평상시에 관심을 안 가져주다가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관심을 주니까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에서일 수도 있고, 밥 먹기 전에 한 차례 아빠랑 손 씻는 것 때문에 씨름하고 나서 밥을 먹는 과정이었다면, 손 씻는 과정에서 있었던 부정적인 속상하거나 서러움 같은 감정들을 이제 문제 행동을 통해 표현했을 수도 있지요. 내가 내 자녀가 말로 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들을 행동을 잘 살펴봄으로써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발견했을 때, 너 문제 행동 하지 마. 왜 했어? 안 돼. 라는 접근이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으로 자녀에 대해서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며 올바른 방향으로 아이를 이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이가 배부르다면 배부르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미리 간식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배부르다고 표현을 시켜야 되는 거죠. 배부르다고 뭐 카드를 줘도 되고, 아니면 자기 배를 만져서 배부르다고 표현을 시켜도 되고, 배부르다고 말을 해도 되고요. 자녀가 아빠하고 손 씻는 것 때문에 한 차례 씨름하고 나서 밥 먹을 때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라면, 너 왜 자리에 안 앉아라고 혼낼 게 아니라, 아빠하고 아까 아빠한테 지적을 많이 받아서 너가 속상했구나. 속상해도 지금은 자리에 앉는 시간이야. 아빠가 너무 뭐라고 해서 미안해.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내 대응의 효과성을 파악하는 데 기가 막힌 역할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행동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라도 하고 계실 거예요. 뭐 자리에 앉으라고 잔소리 하실 수도 있고,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이실 수도 있고, 뭐 진짜 크게 혼을 냈을 수도 있고, 손을 잡고서 끌고 갔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응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내가 그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주 이상 아이의 행동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 대응을 지속해야 될까요? 아니지요. 변화시켜야지요.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근데 내가 객관적으로 내 행동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내 행동을 변화시키는 건 쉽지 않아요. 내가 내 행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 내가 잘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이 행동 다음에 아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잘 지켜봐야 내가 이 대응을 지속할지 아니면 변화시킬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에 대한 효과성 파악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문제 행동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는 무슨 이러한 소리를 빈번하게 내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의자를 탁 밀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돌아다닌다고 칠게요. 그러면 우리는 얘가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라고 소리를 내는 것부터 우리가 예의주시하며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이때 내가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뭐 배부르다고 표현을 시키든 아니면 뭐 내가 먹는 것을 조금 뭐 도와주든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을 그때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나서 돌아다닐 때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잘 귀에 안 들어오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식으로 잘 미리미리 예방적으로 대응하려면 문제 행동의 변화 양상을 아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한 예를 좀 들어드리면 제가 만났었던 고등학교 2학년 자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말을 잘 못하고 자해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자해 행동이 언제 나타나는지 잘 봤더니 자리에서 오래 한 자세로 가만히 있다가 뭔가 표정이 일그러지고 나면 자해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자해를 시작하고 나서는 우리가 멈추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어, 자리에서 일으켜서 조금 산책을 시킨다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자해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거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안 오게 해주고 싶으시면 문제 행동이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지를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은 기록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제 행동을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아빠하고 손 씻을 때 씨름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유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거를 발견하는 거는 정말 기록을 통해서 내가 예의주시해야 발견할 수 있는 요소거든요.
아니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나의 잔소리들이 자녀의 그런 행동들을 학습시키고 유지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아이가 밥 먹을 때 앉아있는 그 의자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고, 이러한 요인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 그리고 발견해야 변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ABC 분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이러한 보물들이 발견되어야 부모님들께서 첫 번째로는 행동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해를 예방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탈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게 가능해져요. 내 대응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돼요. 내가 만약에 나의 잔소리가 내가 아이가 일어난 뒤에 하는 내 말들이 정말 아이의 행동을 오히려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것은 부모님들이 바라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변화시키게 만든다고요. 변화시키면 행동 감소 속도는 빨라져요. 그리고 내가 그 안 해야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면 내가 일관적으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내가 안 돼, 그만 일어나지 마! 라는 말 대신에 내가 해야 하는 말들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그거를 다른 가족들과도 공유하게 되면 일관적인 방식으로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 행동의 감소는 빨라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녀를 이해하고 감정 조절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내가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진짜 모르겠으면 더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그쵸? 많이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제 아이가 어떤 내적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외적 이유에 대해서 때문에 그런 건지를 알게 되면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훨씬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감정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아이한테 막 쏟아냈을 때 그 죄책감도 어마무시하잖아요. 이것도 벗어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나를 보다 성숙한 부모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ABC 분석은 분명히 귀찮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께 아주 소중한 보물을 가져다 줄 겁니다. 응용행동 분석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행동의 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께 이제 이번 편은 기초편이기 때문에 다 설명을 안 드릴 거고, 이 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강화를요, 특히 이제 그 문제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 행동 다음에 어떤 식의 결과들이 있었길래 문제 행동을 학습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우선은요, 우리가 어떤 행동이 학습되고 유지되어서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때 우리는 그 행동이 강화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강화의 과정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형태는요, 아이가 문제 행동을 통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얻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이제 아무 일 없이 있다가 밥을 먹는 시간이에요. 그럼 별다른 강화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아이의 밥을 먹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는 문제 행동 다음에 어떤 강화제를 얻었나요? 문제 행동을 했더니 엄마의 완전한 관심과 그리고 떠다 먹여주는 밥과 이런 것들을 새로이 얻게 됐지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도 엄마는 나한테 엄청난 관심을 줄 거고, 더 내가 귀찮게 뭔가 밥 먹을 필요가 없이 내 입에 밥이 들어오는가, 구나를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적 강화라고 부르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사례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이제 마트에 갔는데 누워서 때를 부렸더니 뭐 젤리가 튀어나온다라든지 뭐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를 공격했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내 새끼 할머니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관심을 주신다든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행동이 학습되고 유지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행동 다음에 문제 행동 다음에 어떤 결과들이 주어지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행동 다음에 혐오스러운 것들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밥을 먹고 있었어. 근데 애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먹기 싫은, 귀찮은 음식을 먹는 과정을 피할 수 있게 됐어요. 또 밥을 먹을 때 엄마가 잔소리를 막 해요.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엄마의 잔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그랬더니 행동이 학습되고 더 유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 역시도 강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을 통해서 아이가 무엇을 피하고 있는지도 잘 보시는 게 필요해요. 정리하자면 강화는 행동 다음에 있는 결과 중에 하나로 행동을 학습시키고 유지시키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발견해서 그 고리를 끊어야겠죠? 학습시키고 유지시키는 결과를 계속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시면 된다? 첫 번째, 문제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강화제로 얻고 있느냐. 두 번째, 문제 행동을 통해서 어떤 혐오스러운 것들을 회피하고 있는가를 보시게 되면 내가 문제 행동 다음에 어떠한 결과를 줄지가 명확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것은 바로 선행사건입니다. 선행사건이란 행동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건입니다. 뭐 사건에는 사람과의 상호작용도 있고 어떤 상황도 있고 엄마 아빠가 내리는 지시도 있고 이 친구가 미리 하고 있었던 문제행동 발생하기 전에 하고 있었던 활동들 뭐 이런 것들 다 선행사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거를 부모님들께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시점을 두 가지로 구분하라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요, 문제행동 발생 바로 전에 있는 선행사건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용어로 촉발 요인이라고 해요. 문제행동을 촉발시킨다라는 점에서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내가 촉발 요인, 그러니까 문제 행동 바로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분석할 때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생각해 보시면 더 구체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행동을 하기 전에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어떤 일이 있었나? 아빠가 옆에 있었다. 밥을 먹는 시간이었다. 집에 있는 식탁이었다. 아이한테 밥을 먹으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다. 아이한테 내가 눈으로 이렇게 레이저를 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문제 행동을 언제 보이는지가 우리가 훨씬 눈에 들어와요. 엄마랑 있을 때 이 행동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큰가? 아빠랑 있을 때 이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가? 어떤 장소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가?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눈빛을 했을 때, 어떤 표정을 했을 때 이러한 행동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이러한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뭘 하게 돼요? 예방하기 위한 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엄마나 아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빠랑 있을 때 더 많이 한다면 아빠의 태도가 변해야 되는 거고, 집에서 밥을 먹일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뭐 밥 먹는 활동을 할 때 무슨 음식을 먹을 때 유난히 더 그런지를 보게 되면 이 음식을 먹을 때 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얘가 유난히 더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바로 촉발 요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촉발 요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촉발 요인은 시간적으로 문제 행동 직전에 일어난 일이라 그랬잖아요. 문제 행동과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건들인데도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주 잦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려운 용어로는 배경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시간적으로 먼 사건들에는 대표적으로는 이게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컨디션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뭐 배가 유난히 더 고플 때, 아니면 뭐 잠을 잘 못 잤을 때,
뭐 감기에 걸렸을 때, 날씨가 더울 때, 뭐 이러한 어떤 문제 행동을 하기 직전 사건은 아니고 예전 사건이었지만 이런 컨디션 같은 것들이 아이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배경 사건이고요.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배경 사건이 많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얘가 원래 앉아서 밥 잘 먹던 애인데, 괜찮게 먹던 아이인데, 아빠랑 이제 그 손 씻는 것으로 이제 씨름을 하고 나서 이제 밥을 먹으러 왔더니, 이제 유난히 더 일어난다든지, 응? 아니면은 시간적으로 먼 사건이지만, 얘가 이제 이미 간식을 많이 먹어서 막 배가 불러. 그 상태로 밥을 먹으러 왔더니 이제 밥 안 먹고 더 돌아다니는 행동들을 해. 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배경 사건을 놓치기가 쉬워요.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좀 자꾸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아이가 어떤 점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감정입니다. 감정. 대표적인 배경 사건이에요. 자, 아이가 너무너무 막 속상하고 우울한 상태에서 밥을 먹으라고 했을 때랑 아이가 기분 좋고 편안할 때 밥 먹으라고 했을 때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현재 어떤 기분 상태에 있었는지가 아이의 문제 행동의 발생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이가 표현하지 않더라도 어떤 감정일까에 대해서 레이더를 켜주시는 것도 아이의 문제 행동을 예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러니까 학교에서 관찰됐던 양상인데 아이가 만약에 수업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서 막 그 교실 뒤를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때 내가 감정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봐서 얘가 화가 나는 표정으로 막 돌아다니는지 아니면은 막 들떠갖고 막 자기의 신난 감정을 어떻게 주체를 못해갖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지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얘가 어떤 점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조금 속상하고 화난 표정으로 막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봤더니 이 친구는 과제가 수업에서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계속 하잖아요. 과제가 40분이나 해야 되니까, 이제 수업 시간이 40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이한테 행동 발생에 영향을 미쳐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중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행 사건은 시간적으로 앞선 것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눈여겨보시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배운 내용들을 하나의 도식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행동에 대한 ABC 분석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부모님들께서 고민하시고 있는 자녀의 문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아까처럼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이런 거 안 되고요.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다닌다. 뭐 엄마나 아빠를 손바닥으로 깍 소리가 날 정도로 때린다. 자기의 머리를 주먹으로 친다. 뭐 이런 행동들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뭘 적어야 돼요? 선행사건 적어야 됩니다. 행동 직전에 행동을 유발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무엇이었는지 아까 우리 6화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자라고 했었죠. 이때 생각보다 정말 디테일하게 적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표정을 지었는지까지도요. 되도록이면요. 자, 그 다음에는 배경사건 저희 정리하자고 했었죠. 컨디션, 네, 뭐, 날씨, 뭐, 그러니까 더위 같은 거, 뭐, 아픔, 뭐, 피곤함, 뭐, 이런 것들. 아이가 느끼는 감정, 얘가 지금 속상한 상태인지, 화난 상태인지, 아니면 기분이 너무 들뜬 상태인지, 뭐 이런 것들, 배경 사건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결과 정리하셔야 되겠지요. 문제 행동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들. 행동을 통해서 아이는 뭘 얻고 있냐?
아니면 아이는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피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는 것이 ABC 분석의 요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ABC 기록지를 사용해서 한번 분석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ABC 기록지는 제가 이제 이 교환과 같이 이제 ABC 기록지라는 파일명으로 부모님들께 공유를 드릴 예정인데요. 그 ABC 기록지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주황 색깔 네모가 이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에 해당하는 걸 적으면 됩니다. 행동 이전이 선행 습관입니다. 그래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행동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또 배경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 적기로 했었죠? 과거의 사건, 컨디션 이런 것들도 좀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행동 이후가 이제 바로 결과입니다. 이제 어떤 아이가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있고 무엇을 회피하고 있느냐, 주변 사람들은 이 행동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우리가 배경사건 중에 하나 감정 중요하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아이가 어떤 감정인지를 상대방의 감정에 적어보시고 나의 감정, 그러니까 즉 부모님의 감정은 어땠는지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여기 옆에 첨부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아이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길거리에서 자기가 가기 싫은 곳으로 갔거나 원하는 이동 동선 아닐 때 드럼 눕는다거나 소리를 지르고 위험하게 인도와 차도 사이에 앉아 움직이지 않는다. 엄마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손목을 물어뜯어 아파요라고 호소하여 관심을 유도했다. 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행동 이전을 보면 뭐 학교 후 집으로 향하는 길에 엄마와 있을 때 집으로 안 가 이러면서 행동을 보였대요. 행동 이후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어보거나 멀찍이 서서 아이에게 포기하고 오기를 기다렸다. 이런 식으로 대응했다라고 해요. 이때 아이의 감정은 어땠을 거라고 추정했냐면 본인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 속상했을 것 같다. 이때 부모님의 감정은 화가 나고 속상하셨다라고 하네요. 보시면 ABC에 맞게 들어서 있진 않아요. 그쵸? 내용들이. 제가 이런 예시를 보여드린 거는 이런 것도 괜찮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넣었던 거예요. 편안하게 내가 그 ABC를 생각하면서 칸끼리 겹쳐도 되니까 편안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 문제 행동 전과 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며 보물을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머님하고 아버님께서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도 이 기록지를 사용해서 한번 기록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분명 확신하고요. 그 전에 제가 뒤에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 영상을 보시면서 먼저 연습을 좀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출력을 해서 영상을 보면서 한번 이 ABC를 정리를 해보시면 미리 연습하시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안타깝게도 영어예요. 영어여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번역을 이제 간단하게 해드릴 겁니다. Joshua, that really hurt. 조슈아 정말 아프다. 자, 이제 이 사건이 있었던 이전 상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없다. Don't forget you left those things out. We gotta throw it in the trash can. 떨어졌으니까 쓰레기통에 버리자. Sit down. Look at me. These are dirty. I don't have any more peaches. Would you like some banana? 이거 더러워서 쓰레기통에 버릴 거야. 바나나 먹을래? I'm sorry, Joshua. I didn't throw them on the floor. 끊어 없어. No, Josh, they're dirty.
싫어. There, you Banana eat your 싫어. peaches. It's okay, Brittany. Joshua, would you like to get up and have a banana? 일어나서 바나나 먹을래? Miss Leslie, since you're here, Josh and I will go in the other room. Oh, they don't go You inside. take mine. Sarah, I'll take I'll it. take them to the shed. They don't, okay. 'Cause mine- Joshua, you want to get up and have a banana, or do you want to go back to the classroom? 바나나 Okay, we're 먹을래? going back to 교실로 the 돌아갈래? classroom. Quiet, come here. I'm sorry that you peaches fell on the floor. 미안해, 조슈야. I'm sorry that you didn't get a nap. 자, 이제 영상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영상부터 살펴보면 어떤 행동이 문제라고 보이셨나요? 물건을 던져서 사람을 맞춘 거였지요. 그쵸? 그럼 이 행동 전에는 어떤 사건들이 직전에 있었었나요? 네, 우리가 그걸 촉발 요인이라 한다 했어요. 자, 일단 방에 들어갔죠. 그쵸? 억지로 들어갔죠. 그리고 옆에 던질 만한 장난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이게 바로 촉발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영상에서 물건을 던져서 사람 맞추고 나서 어떤 결과들을 얻었지요? 선생님 아파했지요. 그쵸? 그리고 장난감이 그냥 조용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머니랑 아버님께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사실 딱 이 물건을 던져서 사람 맞추는 것에 대한 촉발 요인과 강화만으론 이 행동이 왜 발생됐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뭘 봄으로써 정확해져요? 배경 사건을 보면서 정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봤더니 어떤 사건들이 배경적으로 있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얘가 복숭아를 떨어뜨려서 복숭아 못 먹었죠. 자, 그리고 요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선생님이 반복적으로 바나나를 먹으라고 지시했죠. 언제 그런 지시를 했었어요? 얘가 바닥에 들어눕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울었을 때 복숭아를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셨지만 바나나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바나나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대응이 결국에는 뭐가 된 거예요? 문제 행동을 발생시키는 배경 사건으로서 또 역할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얘 감정은 또 어떨까 한번 보면 속상하고 서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선행사건 문제행동 결과를 통해서 부모님이 저는 여기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물론 ABC 기록하는 방법, 뭐 아시는 것도 그렇지만 내 대응이 문제행동으로서 주어지는 결과인 내 대응이 문제행동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사건으로서도 역할을 한다. 그러면 내가 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수정하려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문제 행동 직전에 있었던 촉발 요인만 봐서는 이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문제 행동 전에 시간적으로 멀리 있었던 것들라도 배경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이의 감정 상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보시기 시작하면 이 아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욕구에 대해서 숨겨진 욕구에 대해서 숨겨진 감정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들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선행사건과 문제행동과 결과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어떤 방식으로 중재가 이루어지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이가 아까 봤던 영상 속에서요. 네, 물건을 던졌죠. 그리고 바닥에 드러눕고 이런 일들의 바로 전에 어떤 선행사건들이 있었어요? 복숭아를 떨어뜨려서 못 먹었고요. 그쵸?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바나나 먹으라고 얘가 분명 싫다고 표현했는데도 바나나 먹으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그쵸? 억지로 이제 방에 들어갔고 장난감이 옆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 행동 다음에 어떤 결과들이 있었어요? 이제 복숭아는 못 먹었을지언정 이제
뭐 부정적인 피드백과 상호작용이 존재했죠. 선생님이 어쨌든 억지로 얘를 들어서 데리고 갔고요. 그리고 바나나를 이제 결국에는 못 먹었지만 물건을 던짐으로써 선생님이 아파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자, 우선은 저희가 이제 문제 행동이 안 일어나게끔 선행 사건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보통 많이 갈 수 있죠. 예를 들면 복숭아를 많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일종의 그 한 가지가 되겠지만 물건을 던지는 친구라면 던질 만한 물건이 곁에 있지 않아야 되는 거. 그거 한 가지가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부정적으로 바나나 먹기 싫다 했는데도 바나나를 계속 먹으라고 했다면 내가 바나나를 먹으라는 지시를 계속 내리는 것에 대해서도 조심하는 것도 선행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재 전략 중에 하나가 되고요.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문제행동 막 던지고 바닥에 들어놓고 이래서 복숭아는 못 얻었는데 뭘 얻었어요? 선생님하고 씨름했죠? 부정적인 관심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가 속상한 마음을 그렇게 막 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런 문제 행동을 통해서 얘가 그런 식으로 막 부정적 감정을 막 풀고 부정적인 관심을 얻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안 하려고 그런 결과는 안 주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결과 안 준다고 그런 행동이 바로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부모님들도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때부터 뭘 고민해야 돼요? 문제 행동을 통해서 부정적인 기분을 풀고 부정적 관심을 얻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얻고 싶어하는 관심과 감정을 푸는 방향을 문제 행동, 던지거나 들어놓는 행동이 아닌 올바른 다른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문제 행동을 대신한다라는 의미에서 대체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문제 행동으로 얻고 있었던 결과를 무엇을 통해서 그럼 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행동이 아닌 올바른 대체 행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줘도 되고요. 내가 복숭아를 더 이상 못 먹어서 속상하다라는 말을 상대방에게 해서 위로를 받는 그게 관심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도 한 가지 방향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집에서 더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어쨌든 여러 가지 대체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가르쳐야 이 친구가 나중에 또 먹고 싶은 것을 못 먹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겠어요. 진짜 자주 있거든요. 그랬을 때도 막 던지거나 들어눕는 행동이 아니라 보다 올바른 방식, 올바른 감정 조절 전략들, 올바른 의사소통 방식, 감정 표현 방식을 통해서 상대방의 위로와 그리고 적절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방향으로 아이가 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대체 행동을 발견하고 문제 행동을 유지시키는 결과를 저희가 조심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이걸 하려면 ABC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